안녕하세요. 고수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나요? 어제 그 미국 또 유럽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좀 출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을 축소한 점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마감했다는 점이 좀 다행이고요. 음, 최근에 그 시장이 약간 쏠림의 흐름이 좀 컸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일부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해서는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좀 그 많았습니다. 이제 시총이 상위 쪽에가 대부분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사업만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력을 좀 키웠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어떤 시장 흐름을 많이 그 보내셨을 텐데요. 네. 쉽게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장이 이제 시작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지금 구간까지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뭐 산업재라든지 그쪽,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쏠림 국면에서 그래도 약간 이제 불안한 흐름에서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시장이 이제 미국장이라든 이런 시장에서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반영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두들기면서 징검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면서 어떤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을 또 찾는 시간, 또 시장을 또 좀 체크하는 시간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미국 그 증시의 흐름을 잠깐 체크 먼저 하도록 하겠고요. 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고수 송재호 TV 여기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또 저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미국 그 증시 흐름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그 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102포인트, S&P 500도 한 46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이제 섹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빅테크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헬스케어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재 섹터군들, 일부 원자재부터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는 이제 최근에 그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일단 이제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 컨슈머 관련해서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유틸리티라든지 산업재 섹터 경기 민감하고 자동차 쪽이 있는데 GM하고 일단 이제 포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GM 포드 포드가 오래간만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리고 G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지금 현대 기아차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대에서 추세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어지는 모습이라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 감사한 일이죠. 일단 미국의 그 지수 흐름도 한번 볼까요? 네, 잠깐 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이 이제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일단 현재 추세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밀려내렸다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추세선상으로는 이제 지지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예, 나스닥 지수도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온 점, 전체적으로 한 5일선에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걸렸고요. 제어가 걸리면서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세를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S&P 500 지수, 일단 61선 구간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21선 이쪽으로 올라가는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라인대에서 반등해서 참 다행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현재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준비는 좀 여러 가지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쭉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그 현재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흐름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쭉 이어온 부분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작년 코로나 때부터 쭉 그 어떤 흐름을 계속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에서만. 일단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그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갈 때가 1.744 정도 이 구간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0.5에서 10년 국채금리가 1.44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발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장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던 첫 번째 징후 흐름이 가상화폐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코로나가 그 어떤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재확산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그 당국자들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멘텀을 좀 잃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디락스 장세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지만 안에서만 좀 어떤 종목의 이제 쏠림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양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가 이제 복귀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일단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체적으로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성장주 쪽이 계속 주목받는다는 이야기 말씀 계속 해드렸죠. 그리고 수출은 역대급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경기 하방 아래쪽에서는 계속 받쳐주는 어떤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다는 점이고요. 그런 쏠림이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실적이 최근에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3분기 실적을 상향하는 그 조정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점 논란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그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보게 되면 성장주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있는 그 배터리 쪽이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IT 플랫폼이 가면 2차 전지 그 플랫폼 그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쪽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회사를 또 상장하는 이슈가 또 연결점이 있습니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해서 또 자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장시키는 부분에 대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 새 회사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그 초반까지 뭐 카카오뱅크부터 카카오 그뭐 페이지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네 게임 그 관련된 대형 IPO가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자금이 또 쏠려가겠죠. 근데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쉽게 그 수급이 좀 이쪽 주도주 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주들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양상을 보다 보니까 대형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성도 수급도 이렇게 주도주도 없는 산무의 그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배터리가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그 배터리에 투자한다는 점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된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안을 보이고 있죠. 네, 보였고 지금 최근에 차익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인터넷 관련해서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테마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네, 폭염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도 또 쏠림이 강했죠. 그런 쪽으로 이런 쏠림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최근에 그 코로나 미국도 그렇고 재확산이 되면서 약간 불안 심리,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갔었죠. 일부분 이제 일시적인 어떤 중고차 가격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소비 심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떨어졌었죠. 예상치보다.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좀 더, 어떤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던 점이 있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약간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어, 더블 딥, 그러니까 한번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그런 우려감을 지금 그 반영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쏠림에 있던 2차 전지 쪽에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욕구 부분이 좀 많이 표출됐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인데 결국은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이 그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그 기업들의 실적보다 미리 앞서가는 어떤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주식이죠. 그래서, 회복되는 기대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코로나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점 뭐냐면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확대되는 좀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이제 그 지금 확진자 추이는 좀 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후까지 그 이미 9시에 1681명이니까 내일은 한 18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불안 심리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뭐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접종률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감소되는 점이 나와야 되겠고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이어지는지. 근데 지금까지는 유럽 그 ECB도 그렇고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하겠다. 그리고 물가도 일시적이라는 것은 정책상으로는 확실하게 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통화 정책의 회의가 있죠.
네, 그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뭐 이렇게 여러 우려수는 있지만 실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전반 시장이 다시 어떤 이제 상승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의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과거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출의 그 어떤 증가 폭이 이렇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소매 판매를 많이 중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고용 지표도 있겠죠. 근데 소매 판매, 그러니까 고용이 잘 돼야지 그 소비가 잘 되게 되면 소매 판매도 늘어가거든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의 흐름에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월봉 차트 흐름이고요. 과거에 그 수출 제가 한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수출의 정점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011년, 2년 그 중간 가까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한 중반 때까지 수출 증가폭은 상당히 양호하게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연결점이 있었고요. 수출 증가. 2016년에서 7년 사이에도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수출 부분하고 연결점 있죠. 역대급 수출이 지금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흐름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소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다가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수출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피로 갔었죠. 이때 예,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박스피라고 이제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만큼 수출 증가폭이 정점에 있을 구간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정 방향성에서. 근데 미국은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지만 미국은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매 판매 쪽, 결국은 이쪽하고 연결해서 실적이 예, 결국은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 국가죠.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국 경제 한 3분의 2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본다면 그래서 소매 판매라든지 이쪽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업종의 흐름에서 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음, 예,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없던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2000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생긴 기업들이 성장했던 게 아마존도 이런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성장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통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큰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캐파가 계속 실적이 예,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점 우리나라도 어떤 이제 성장주의 흐름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었던 기업이 이제 있었지만 확대된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차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쪽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캐파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시장의 글로벌 어떤 그 자본이 이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에 상당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그 전에 없었던 게 SNS의 그 어떤 새로운 시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그림 동영상 올리고 사진도 올리면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SNS의 그 시장이 이제 있었고, 이번에 향후에는 예, 메타버스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기에서 또 그 강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예를 들어 수강자하고 이제 그 어떻게 강사하고 영이 만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모델 플랫폼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기업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만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리면, 월봉상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 출현하기 전에서는 PC 기반이 성장이 컸었죠. 예, 뭐 125원까지 뭐 안 좋을 PC 기반일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PC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는데, 새로운 PC 기반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시장이 좀 열렸었고요. 그러면서 모바일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SNS 시장이 열리면서 서버 시장이 확대된 거죠. 서버라는 시장이 새로 크게 확대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진화해서 3G에서 4G로 넘어오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리고 쇼핑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의 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중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서버 시장이 엄청 커지게 된 거죠. 네, 여기에다가 또 메타버스란 시장이 열리게 되면 상당히 또 서버를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상 못할 정도의 큰 시장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열릴 수 있는 부분이 향후에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벗어나서 말씀드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려 보고요. 네, 아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관련된 그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좀 많이 시장에서 두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냈을 때 어떤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투자 그 트렌드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출 데이터가 흐름이 우리나라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시장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확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시장 성장주가 만약에 쉬어갈 경우에는 이제 컨택트주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하면서 이렇게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쏠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점.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네, 뭐 그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뭐 5G는 일부 조금 반등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CS 인드라든지 동국 SNC 같은 친환경 관련 풍력 태양광 쪽에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런 전력 수급 관련해서 뭐 원전이 뭐 재가동되거나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경기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반등의 그 구간은 좀 미국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잡혀가는 좀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죠. 네.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90년물 국채금리가 좀 최근에 그 좀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1.179 또 1.2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쭉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예, 최근에 월봉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듯이 0점 거의 2 정도로, 상당히 빠졌습니다. 0에 가까울 정도로 0.29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흐름이 여기 구간이었어요. 1.9 정도에서 이어가다가 이제 빠졌죠. 여기가 이제 경기 둔화 상당히 경기 그 침체에 빠지는 구간에서 연결점에서 급락이 나왔다가 회복되면서 1.744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서 있었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리먼 때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어, 리먼 사태 터지면서 예, 하락했었거든요. 이제 시장이 그 10년 국채금리 하락했다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다시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이때 그 더블딥 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이때도 그 시장에서 더블딥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더블딥 그러니까 다시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은 우려감이 있으면서 하락했는데 다시는 이제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빠진 이유는 남유럽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악재가 나왔었죠. 이때는 남유럽 그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다니까 이게 계속 그 연결고리로 부도가 난 거죠. 향후에.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유럽에서 좀 그 타격을 받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의 상품인데 계속 그 상품을 가지고 어, 판매를 한 거죠. 여기저기서 이 모델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딱 이 상품이 어느 가지에 딱 무너지다 보니까 줄줄이 연쇄 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재정 위기로 왔던 구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투자한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은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미 알려진 악재는 크게 작용되지는 않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때 구간에서 우리가 증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D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예, 만약에 이제 진짜 우려감에 더 빠졌을 때 0점 몇 수준까지 국채금리가 빠졌을 경우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흐름을 보게 되니까 큰 추세 변화는 없었죠. 실제 그 수출이 잘 됐을 때는 방향성은 올봉이니까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장중 그 한 달 면으로 보게 되면 한번 이때가 아마 그 WD 이슈가 나왔을 때 구간인데 11%, 12%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내에서 12%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다가 다시 정상화해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0점 몇, 0, 한 0.5 막 이렇게 빠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 있겠지만,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 안 좋으면 각국의 그 통화 정책이 있어서 상당히 또 지원 사격이 있겠죠.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유동성 공급의 흐름에서 다시 정상화 쪽으로 올라간다면 결국은 다시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뭐 우리나라 그 관련해서 뭐 10년물 국채금리 부분 여러 가지 경기 불안 우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해서 바라볼 구간은 지금
아니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우리가 백신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증상하고 그러면 우려스럽겠지만 접종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그렇게 강하게 몇천 명씩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에서 좀 진정 추세를 좀 타고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은 항상 그래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죠. 일봉상으로는 이제 어,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의 그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61선을 지지해 주느냐. 여기 내려가게 되면 좀 더 쉬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도 21선, 예, 코스피는 61선, 코스닥은 21선. 여기 내려오면 이런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네,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은 이런 음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음봉 자리가 아직 나오지 않는 점이고,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제 파생 쪽에 어떤 애국인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를 알아두실 부분은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비중이 상당히 크죠. 떨어진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애국인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베이스가 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환율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하나 더 보고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좀 그래도 해소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최근에 일단 유가도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뭐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좀 한 점은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구리 가격이라든지, 예, 이런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원자재 가격하고 연결점이 있는데, 네, 좀 하락하고 있고, 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좀 하락하고 있는 점.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동안 좀, 조금 그 괴롭혔던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 물가 부분은 이제 중고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물가에. 근데 그 어떤 바캉스, 네, 어떤 휴가철에 맞춰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새 차는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사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중고차 가격이 뭐 10% 이상 상승하는 네,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빠지고 있고 유가도 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한 점. 그래서 예, 물가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너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 코로나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추이가 좀 잡히는지만 잘 보인다면 다시 경기 둔화에 대해서 다시 좀 이제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유가 보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꺾어서 내려와야 되겠죠. 예, 지금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다시 추세를 타는 게 원래 모든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네,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기 전까지는 애국의 수급입 입장에서는 매수하기가 참, 예, 한 차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애국인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애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하고 연동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수하다 하기보다는 매수하고 어떤 그 단기 차익을 누리죠. 작은 장기 차익을 누리는 쪽이 이 프로그램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프로그램에 매수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했다 그러면 대부분 프로그램이 좀 매도하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환율 쪽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누리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 흐름도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환율까지 좀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가서 일단 미국 증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다우지수 1.5, 나스닥 1%, S&P 일단 1.2. 최근에 그 연속 며칠 동안 계속 지난주는 계속 하락했었죠. 네, 좀 반등은 좀 이어진 점 어떤 다행이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면 일단 코로나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부담 요인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치명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대부분 뭐 유럽의 그 스포츠 경기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적으로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은 코로나 확산은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좀 힘든 구간에 계시지만 일단 산업 관련해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요. 내일 수출 데이터가 또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일치 수출 데이터가 내일 나오니까요. 음, 네, 일단 경기 민감 섹터 분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단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이제 상승 전환한 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해서도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잠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뭐 수급적인 흐름에서만 잠깐 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음. 시장에서 또 해야 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좀 그래서 이것저것 체크해서 빠뜨릴 수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만 잠깐 체크를 해보면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강했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 쪽하고 이제 만든다는 부분이 연결돼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LG전자가 989억, 진원생명과학 코로나 관련해서 594억 들어왔고요. 현대이하가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그 부품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CS인드 풍력 관련주 기아차 400억, 넷마블이 350억 이렇게 DB가이텍 계속 지금 파운드리 쪽은 좋죠.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 아이테크놀로지, 일진머트리얼즈, 한전기술, 원전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의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OCI도 들어왔고요. 오늘 수급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게 들어온 부분은 좀 없었고요. 그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 쪽, 셀트리온 그룹 쪽이 강했습니다. CJ 뭐 진단 쪽 최근에 그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반도체 소재 쪽인데 최근에 SK 머트리얼즈라든지 솔브레인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제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동진 세미캠은 이제 응급제하고 CNT 도전제 관련된 사업을 이미 그 유럽에서 하고 있죠. 이제 관련해서 그 노스볼트에 공급하고요. 노스볼트는 폭스바겐에 공급하죠.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 좀 이렇게 연결점이 있었고요. 동국 SNC 또 비슷하죠. 이런 정도만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당시만 해도 무역 어떤 경기하고 상관없는 쪽이 게임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그래서 그 분쟁에서 자유롭게 올라왔던 섹터분들이 이쪽이었다면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이 약간 이제 갇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최근에 게임주들이 부각받으면 올라가는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넷마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난 장에 빅히트 BTS 관련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주가 그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차익이 나온 다음에 지금 쭉 행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그림에서 이런 구간이라면 나중에는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파동도 좀 짧아지고 있고 파동도 짧아지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 넷마블 같은 경우는 PC 게임 그 PC방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PC방 가시게 되면 여기 홈페이지 돌았는데 제2의 나라 첫 대규모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이 있죠. 실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있고 리니지 2 레볼루션 이런 게임들 모두의 마블 친숙한 게임들 많죠. 세븐 아이츠 2 이런 그 게임을 좀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요. 내용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게 중요하죠. 하반기에 좋아지고 신작이 하반기에 몰려 있고 또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과 이 신작의 모멘텀도 있고 이 IPO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제2나라 아까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제2나라에서 저 업데이트. 근데 이번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2나라에 대한 매출이 3분기부터 반영됩니다. 네, 제2나라 아까 보여드린 게임 제2나라가 3분기부터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게임이 아까 보여드린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마블 피처 레볼루션 그 BTS 드림 머지 드림 드림하고 이제 머지큐아 아일랜드가 잇따라 출시되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어떤 게임은 신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동차는 신차가 나왔을 때, 게임은 신작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신작까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분 가치를 보게 되면 그 NC소프트의 지분이 있고요. NC소프트 있고 코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 이슈가 있죠. 그리고 게임즈 있고 이쪽의 부분하고 이제 넷마블 네오에 대한 지분 가치 하반기 IPO 관련해서 넷마블 이런 지분 가치까지 그래서 세 가지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는 그 넷마블 그 흐름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리포트도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제2나라 아까 보여드린 게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쪽에 출시했고 최고 매출 수준이 한국 1위, 일본 4위 순항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분 가치도 많이 있다는 점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넷마블 이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건다리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뭐 종목들의 그 추세 흐름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그렇고 실적으로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도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 주식은 이제 모빌리티라고 이제 했었고 거기 관련해서도 이제 키포인트를 잡고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부터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소재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소재주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품주를 보자 그랬었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으로 터닝해서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트렌드가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 잡아가 이전에도 계속 경기 민감주, 자동차, 반도체 다 연결점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제가 얼마만큼 이제 여러분께 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마케팅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이번에 저번에 하신 뭐 PH 송화이트 이런 종목들 계속 올려드렸었죠. 덕산, CJ 하나 마이크론,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이아,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에서 좀 많이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흥 SEC, 상신 EP라든지 후성,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주 전자재료,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을 쭉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6개월에 99만 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99만 원이고 거기서 할인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6개월에 99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꾸준하게 중장기로 함께 이렇게 꾸준히 배우시면서 함께 하실 분은 여기에 전화번호 있는 1668-4735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보는 부분은 V원텍이라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제가 저번에도 소재 쪽이 아니라 장비 쪽,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장비 쪽도 검사 장비인데 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살짝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작년 말에 올 초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은을 보였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벗어나면서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흐름 수렴을 하면서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또 그 보여드린 게 중요하겠죠. 네, V원텍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많이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사업 중에 하는데 2차 전지 검사 쪽이 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검사 장비로 주로 많이 합니다. 적용해서 전극이라든지 노칭된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잘 되고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충전되고 방전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활성화 그 관련된 부분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래서 검사 장비의 이 내용이 이렇게 모양입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기능을 또 추가했다는 점. 애관도 검사를 하고요. 이런 검사 기능이 동사가 또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폭스바겐하고 GM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 전기차 플랫폼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이고요.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위험성도 있고 한번 폭발이 되면 대량으로 리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 장비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또 다른 부분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또 이 그 배터리 이런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된 내용도 또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 아까 보여드렸죠. 폭스바겐하고 예,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 사항입니다. 폭스바겐하고 GM의 이런 그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성, 예, 이런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기대감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예, 하반기에 좀 더 나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좀 싼 구간에 있다는 점이고, 특히 여기에 또 자율주행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연결점이 있고요. 네. 향후에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받는다면 V온텍도 연결점이 좀 있다는 점이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또 스마트카, 전기차가 움직이게 되면 스마트카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이제 산업용 물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로봇 관련해서도 좀 연결점이 있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 저 홈페이지 아까 다 봤던 내용들이죠. 예, 소형적인 이런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검사 장비니까 이런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홈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은 네, 2차 전지 쪽이 성장 쪽이겠죠. 2차 전지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그 검사 조립하고 그런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런 과정을 또 동사가 그 검사 장비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예.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한 51%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다시 작년 대비해서 한 65%. 이쪽은 일단 그 매출의 성장이 중요하죠. 올해 예, 두 자릿수 성장하고 내년에도 또 두 자리 성장하는 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주가 면에서 상당히 좀 예, 주목할 부분이라는 점.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내용 측면에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네, 관련해서 네,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쭉 예, 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어떤 산업의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 장비 쪽이라든지 시스템 측면에서도 수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네, 고수 송지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많이 댓글에 또 응원해 주시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라든지 내용들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